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오늘 어떻게 매매 잘 하셨습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또 치고 올라가면서 장을 또 이끌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주목하면서 봐야 돼요. 그거는 SK하이닉스가 1차 저항선을 찍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내일 또 올라가게 된다면 또 삼성전자도 1차 저항선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과거에도 제가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어떻게 또 움직였는지 그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큰 저항선 라인이 위에 지금 펼쳐져 있고요. 지금 1차 저항선은 이런 저항선이 아니라 단기 저항선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삼성전자는 조정이 났어요. 최고점으로 삼고 SK하이닉스도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밴드 공급방에도 삼성전자 저항선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이 났었죠. 전체적인 그림은 W자 반등 그림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밑에 있는 구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일봉이 하나 더 생긴다면 위에 22만 원에 형성이 되겠죠. 이거 내일 수요일장의 저항선입니다. 요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과거하고 연결된 그 큰 저항선 라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22만 8,500원이고요. 그러면 저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는지, 돌파하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이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빠지게 된다면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우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장에서는 이 그림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볼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크게 조정이 나온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지선들까지 열려있다라고도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걸 살펴볼 수가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저항선은 여기에요. 그렇죠?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와서 단기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밑에 있는 지선들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 저항선 라인들을 오늘도 한번 찍은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잘 살펴봐야겠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같이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은 SK하이닉스는 현재 찍었고 최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찍은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도 다우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직전 고점과 연결된 그 저항선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수 관련들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저항선을 찍으러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자, 밑에서 잡았던 분들이 있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비중을 조금만 줄이셨다가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 가져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우지수처럼 이런 M자형 차트가 지금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몸을 살아야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다우지수 차트를 보다시피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온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코스피 차트와 다우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M자형 차트는 조심해야 한다 라고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등 차트, 특히나 쌍바닥이 나온 그런 차트에서는 우리는 매수를 봐야겠죠. 과거 저점 라인들과 연결을 했을 때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고,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눌림목 삼아서 지선을 삼고 다시 올라가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지선 라인들에서 이제 매수를 볼 때 W자 반등을 기대하면서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보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라인들은 세력들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추세선 매수를 잡더라도 이런 라인들 깨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도 큰 상승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풋옵션 같은 경우에 지수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 외인하고 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를 걸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M자형 차트가 왜 위험하느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M자형 차트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M자형 차트에서는 이런 이마 자리를 만들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똑같은 이마 자리를 만들고 나서 올라간 겁니다. 흔히들 단기 쌍바닥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W자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M자형 차트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관련된 비중을 줄이시고 예전에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차트입니다. 어때요?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지수 관련주들 더 싸게 매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형분금 보유를 많이 한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재매수 전술로 다가가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찍으러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는 지수 관련들 쓸어 담아야겠죠. 당연하죠. 왜? 이런 라인들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추세 지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마켓 이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콜옵션도 물론 잡아야겠지만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아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 추세의 지선은 작년 최저점 라인입니다. 그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며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구간은 위로 올라오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뭐 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현재는 수익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맞고 빠지게 된다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도 이런 M자형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마 자리를 만들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 이렇게 이마 자리를 만들고 나서 W자 반등으로 올라온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과 그대로 연결을 해서 또 보여드린 그 저항선 있죠. 22만 8,500원.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가 돼요. 이런 M자형 차트는 중간에 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 라인들을 다 깨고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M자형 차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비중을 줄였다가 나중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덜어낸 물량만큼 더 매수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규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매수 타점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선 돌파 여부가 아주 중요한 다우지수 차트를 보고 계세요. 이건 저번 주 화요일 날 보여드린 거예요. 뭘 보여드렸죠? 과거에는 지선이었고 깨고 내려가니까 뭐 했어요? 저항선 삼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이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바닥은 나왔다.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다. 그러면 오늘자 다우지수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까지 올라온 거예요. 과거에 지선과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은 48,679포인트고요.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는지 바로 위에요. 이 라인들을 저는 한 번에 돌파를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매수 관점으로 종목들을 또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건 저번 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 라인들이에요.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죠. 그러면 위에 반등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저번 주 화요일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린 겁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와서 뭐 했어요? 저항선 라인들을 지선 삼고 양봉을 뽑아낸 그런 상황이다. 저점은 나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은 23,552포인트. 그 라인들을 맞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정 시에는 우리 주식을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슬라 지선 라인들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고 45%가 넘게 올라가고 나온 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럼 밑에 있는 지선은 지금 현재 얼마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이 이제 가시권에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요 라인들이 294불이니까 294불까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왜? 반등 라인이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테슬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과거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어떻게 설정해 놨으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깨지면 저항선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요 저항선이 여기 위에 있는 최고점 저항선이에요. 그 라인서부터 최고점 삼고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현재 구간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191.7불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210불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니까 요 점 살펴보시면서 엔비디아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점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세 지선 저항선 라인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점과 매도점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지금 또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죠? 다시 내려와서 찍었어요. 그러면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9만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밴드 공방에 여러분들 다 올려드리면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밑에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전지, LG화학 등등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들도 제가 지지저항선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번 주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 뭔가 틀린 게 하나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테슬라, 엔비디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차트에 있는 이평선이 없습니다. 그런 이평선이 없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최고점, 다우지수 최고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저점 라인들을 다 여러분들이 또 알려드리면서 위에 있는 삼성전자 저항선, SK하이닉스 이런 저항선을 찍었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추세선 긋는 법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추세선을 한번 긋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이 어디 있는지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매수점이겠죠. 여러분들 차트를 일봉상 500개도 좋고요. 700개도 좋고 쫙 펴보세요. 그럼 그 일봉 저점 라인들, 최저점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중간에 있는 저점 라인들을 연결했을 때 그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찍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매수 봐야죠. 이 추세에서 매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걸 생각수렴 구간을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요 라인들 돌파가 나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지지저항선을 그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 계속 찍으면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이런 라인들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수를 볼 수가 있겠죠. 가로선 보면 이거 내일 찍으면 10,000원까지 떨어지겠는데 그럼 10,000원에 매수를 볼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런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왔을 때 내가 보니까 이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했어. 이거 매수 따라 들어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파란색 추세선이나 빨간색 추세선, 과거의 지지선 라인과 이런 저항선 라인들 돌파가 나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런 라인들을 우리가 매수점을 삼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후에 옆으로 기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노리시거나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우리는 홀딩 전술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어디 있는지 과거 고점과 고점 라인들, 그런 라인들을 설정을 해서 쭉 이어보면 그 라인들을 계속해서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돌파하면 지지선 삼았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게 된다면 여기가 목표점이에요. 그럼 올라갈 때 우리가 위에 있는 목표점을 과거 저점과 고점, 고점하고 고점하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이 생기겠죠. 우리가 밑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돌파해서 올라갈 때 이런 저항선들을 찍을 때 비중을 만약에 100주를 잡고 있다. 그럼 50주 매도하고 그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전량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전술을 우리는 세우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눌림목 라인에 오는 이 라인들 찍으러 내려오고 있다. 현재. 그러면 우리는 이건 매수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추세선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매수점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을 우리가 왜 또 봐야 하느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과거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어요. 어디까지 올렸어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보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가면 어디에서 매도를 한다?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비중을 50%를 줄이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면 더 들고 가고 맞고 떨어지면 50주 매도한 거를 전량 매도하라는 거죠. 이런 전술을 세울 수 있는 이 종목 요번 주에 매수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잡아야 해요. 이거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를 제가 밴드공방에 벌써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옆에 바로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갖다만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많으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번 올려드리니까 그 점 보면서 여러분들 매도점, 이렇게 또 매수점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면서 또 큰 상승을 맛보게 만들어 드렸던 그런 2차전지 제가 13종목 이상을 여러분들도 매수를 드렸는데 다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과거에 매수를 드렸던 그 라인들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상승으로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3.43% 수익도 안겨드렸죠. 그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저점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45만원 저항선은 한 번에 돌파를 못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히드인 숄더를 그리면서 내려와서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올라올 때 헤드인 숄더를 그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 W자 차트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온다라고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다시 찍고 나서 올라가면서 뭘 그리고 있어요? 역히드인 숄더를 그리고 있죠. 역히드인 숄더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역히드인 숄더 8라인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 중에 현재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오른쪽 어깨 구간이에요. 8라인을 만들어 올라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위로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이 나왔다. 이제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이 50만 원 쪽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최고 7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위에 잡고 계셨던 분들,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또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즘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PN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택형의 주식사상하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죠.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추세선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를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라인들을 33,900원 라인들을 찍고 나서 크게 또 반등이 올라온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매수를 드렸던 이런 라인들을 보면 다 저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역헤드앤 숄더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한 후에 이런 파란색 추세선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슈팅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2차전지 대형주들이 저항선을 못 뚫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관점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이 삼각수렴 구간 중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대형주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한다? 그러면 단기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파란색 추세선 고점하고 연결된 이 라인들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인들을 딱 찍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현재 구간을 살펴보게 된다면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려다가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M자형 차트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NT 같은 경우에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특히나 최고 저항선 라인들 9만원대 있어요. 일단 6만원대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PNT 슈팅이 한번 세게 나올 겁니다. 요즘 참고하시면서 PNT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중간중간 저점이 올 때마다 또 공개방송이나 타 생방송에서도 이제 잡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런 라인들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점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91%가 넘는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그 후에 여기죠. 그 후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W자 반등으로 세게 올라갈 것이다. 다만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 보였을 겁니다. 여기에서 22%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근데 이 윗저항선 라인들 돌파를 못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공개방송에서도 매도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 여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월봉 저항선이었기 때문이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25만원 쪽에선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그랬는데 25만원은 딱 안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현재 구간은 올라가게 됐는데 현재 구간은 또 어떤 구간이냐? 다시 월봉 저항선 라인 살짝 뚫었는데 일봉 라인 저항선 라인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올라가야 돼요. 왜? 2차전지 대형주들이 올라가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2차전지 대형주들 같은 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차전지 신법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LG화학도 저항대에 위치해 있으며 포스코홀딩스도 저항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가 누구보다 뚫고 올라가길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안 돼요. 뭐 단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매수점을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이대로 치고 가야 2차전지 지금 물려 계셨던 분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아주 높이 60만 원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과거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점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오냐, 아니면 뭐 상패가 되느냐, 막 이렇게 막 겁을 주고 그러죠. 종목 게시판에. 제가 이거 상패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적정으로 나올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하한끝까지 떨어졌죠. 제가 공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야, 이건 땡큐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여기 있는 세력들은 손실을 감수를 하면서 조정을 나오게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날 양봉으로 올라가면서 13%, 16% 올라갈 때도 계속 흔들었죠.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들 지금이라도 손절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이런 예상도를 그려드렸습니다.
왜 이런 예상도를 그려드렸냐면 한 번에 안 올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올릴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을 살펴보면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세력들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오늘은 어디까지만 밀자, 어디까지만 밀자, 다 이게 계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공개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헤드 앤 숄더를 그릴 때 이런 그림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위에 있는 저항선 45,000원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3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전술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위에 올라왔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하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올라갔을 때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조정 시에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방송 보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알았어? 똑같이 움직이네? 라고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현재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45,000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라인들서부터는 매도를 좀 하셨다가 다시 한번 3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죠. 자,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스원에서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던 그 라인들을 살펴보면 세력들이 손절나는 물량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올라간 거고요. 자, 제가 역히된 숄더를 그릴 것이다. 여기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 돌파가 나오면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슈팅이 나온다 그랬죠.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은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뚫지 못해서 일단은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현재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를 찍었다? 그 저항선, 과거에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또 찍었다. 현재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이제 반등이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요거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그런 추세 지선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제가 공개 방송이나 뭐 여러분들 생방송에서도 또 여러분들 또 그 라인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은 지금 1차 저항선이 89,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은 13만원 쪽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25만원 매수 드리고 27만원도 매수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세력들이 일부러 조정이 나오게 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선이며 요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도 버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을 버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손실을 견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간 날 이날 17%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점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갈 때도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왜? 월봉 저항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이 딱 맞죠.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돌파 저항선을 3거래일 전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포스코홀딩스 이 윗저항선을 찍었는데 이거 돌파를 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역헤드 앤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 때는 우리는 매수를 봐야겠지만 위에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월봉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월봉 저항선을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저저번 달에, 그렇죠, 저저번 달 같은 경우에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위에 있는 고점에선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월봉 저항이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어디다? 월봉 저항선이다. 우리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어디까지 찍었다? 월봉 지선을 찍었다. 그대로 연결되는 이 월봉 지선에서 우리는 매수를 잡아야 했던 거고, 다시 반등이 났을 때 월봉 저항선 요걸 돌파하게 된다면 위로 52만원대, 53만원대, 55만원대 이런 저항선 라인들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항대에 있는 2차전지 대형주들을 잡을 게 아니라 눌림목으로 내려오는 그런 라인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윗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차전지 대형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 신규로 매수 찬스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으니 추격 매수를 말고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이날도 이때도 위에 있는 저항선이 쭉 지나가죠. 이게 제 최종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표치가 얼마였다? 26만 원 딱 찍었죠. 여기 이 26만 원을 찍었을 때 제가 전력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고, 조정이 나왔을 때 W자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럼 올라가서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 또 매도를 하자는 거예요. 왜? 월봉 저항선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뚫고 올라갔는데 이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되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일봉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기 때문이다.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잡아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런 추세선 라인들을 과거에서부터 위에서 이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밑에서 잡아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공개방송 보신 분들 매번 알아요. 이거 올라가기 저항선 찍기 전부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들 찍고 나서 현재 반등이 올라가고 있죠. 요점을 살펴봤을 때 이 날이 월봉 저항선 라인을 찍은 날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월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월봉 저항선을 찍은 날은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뭘 찍었어요? 월봉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그쵸? 깨고 내려가서 올라갔을 땐 뭐 삼았다? 저항선 삼았다. 그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보면 작년 10월 2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전량 26만 원 전량 매도하자고 한 그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잡은 거 26만 원 전량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수할 때부터 저항선 목표치였고,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점을 드려서 1월 29일 날 전량 매도하자고 한 그 이유는 월봉 저항선이었기 때문이에요. 뚫고 올라왔을 때 일봉 저항선이라 따라들어가면 안 되고, 현재 구간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는 매수를 잡아도 된다. 왜? 월봉 지선이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월봉 지선이 돼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가 그래서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나노 신소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그 월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던 그런 라인들도 보면 역시나 저점이었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도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똑같이 위에는 저항선 돌파를 못해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최소 이런 추세선에선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런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직전 고점과 고점 라인들 설정해 보면 그 라인들 돌파가 나면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해야겠다? 아니죠. 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또 저항선 맞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한다? 아니에요. 조정이 나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200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잡자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부터 이 파란색 추세선 여기를 찍을 때마다 매수를 잡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1년 내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걸 계속 보여드렸어요. 근데 결국에 이런 파란색 추세선 라인들 계속해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다가 위로 슈팅이 나왔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단기 한번 조정이 났다가 올라갈 때 이 11만 원에 있는 이 저항선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1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점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도 좀 드리면서 또 수익도 창출시켜 드렸죠. 자, 이 에코프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서부터 여기에 있는 세력들은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을 한 번도 돌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
돌파해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이 났죠. 저는 눌림목자리 4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어디 있는지 알려드렸고,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지속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어요. 그 라인들이 다 저점이었던 건 아실 거고, 특히나 이 역헤드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할 때도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 잡으셔도 된다, 요런 라인이다, 옆으로 기는 게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다, 팔라를 만들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드리면서, 이 목표가 146,000원 라인에서는 전량 매도를 한번 하자. 그 라인들이 여러분들 거진 240% 수익에 가까운 그 라인이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예상도하고 똑같이 올라갔죠. 예상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똑같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 13만 8,400원일 때 제가 여러분들 14만 6천원에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239.53%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일봉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장면이며,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드렸어요. 요거 찍고 반등 나왔다. 그럼 다시 내려오면 뭐 해야 된다?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보면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라인도 찍고 반등 나오고 지속해서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건 에코프로는 여기에요. 그대로 연결을 하면 18만 원이 살짝 안 돼요. 이 파란색 추세선 라인들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2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올라갔죠. 이런 라인들이 지금 잘 지지하고 올라가서 어디를 뚫어야 된다? 단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고점, 이 저항선. 왜냐하면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로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 이 저항선 한 15만 7천원 정도가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와 똑같아요. 과거 202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하던 이 파란색 추세선을 우리는 주시를 해야 됩니다. 찍고 조정이 나오고 또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 돌파해서 올라갔죠. 자, 이거는 이제 가겠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들 그 생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91,000원에 눌림목 오면 매수를 잡자. 거기를 잡고 나서 쭉쭉 치고 올라간 거예요. 과거에 이 밑에서 5번의 매수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역헤드 숄더, 여기 내려왔을 때도 한번 매수를 드렸고, 헤드 앤 숄더 그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밑에 있는 지선에선 매수를 잡아야 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으며, 자, 올라와서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15만 5,500원일 때도 말씀을 드렸고, 밑에 있는 지선 14만 원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W자 역헤드 앤 숄더 그리면서 올라갔죠. 제 말처럼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BM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목표가는 23만 9천원이다. 23만 9천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23만 9천원에 매도를 하자. 왜? 9만 천에 잡았던 거, 그리고 위에 올라오면서 10만 원대 또 잡았던 거, 우리 5번의 매수를 드리고 위 라인에 14만원에서도 매수를 드렸던 거, 이거 23만 9천원에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매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왔을 때 162.64% 수익을 확장시켜 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또 W자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그쵸? 에코프로 BM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어떤 라인들을 찍었어요? 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지금 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하게 된다면 같이 한번 25만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럼 25만원 가고 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 대응하시기가 쉽겠죠. 왜?
돌파하게 된다면 슈팅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지금 눌림목 자리에 와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홀딩스나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기타 이런 대형주들이 단기 저항선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돌파가 나오면 같이 한번 슈팅으로 세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51,900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주면서 바닥에서 6번의 매수를 드렸어요. 특히나 이런 역 헤드앤숄더 그리면서 올라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100번도 더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 라인들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드는 종착지다. 여기선 매수 잡아도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 최고 저항선을 지금 뚫은 상황이고 월봉 저항선을 뚫었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은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월봉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21만 원이다. 여기 21만 원 저항선 아직 안 찍은 상황이에요. 눌렸다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월봉 지선 라인들을 잘 지지를 하고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지선 삼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로 한번 눌렸다가 21만 원 저항선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저항선 라인을 돌파가 나오는지는 우린 또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 추세선으로 여러분들 매수점과 매도점을 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특히나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한번 매수를 드려서 107% 이제 수익을 또 드렸고, 또 한 번에 67.66%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매수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여기 내려오면 여기. 근데 여기를 찍고 나서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W자 반등으로 예상이 되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57,000원에서 한번 매수를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이 W자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40.3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자리를 미리 드려요. 내일 시장가로 잡읍시다 이런 거 없고 가격을 딱 정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딱 잡혔어요. 매수가 잡힌 상황에서 저항선 뚫고 올라갔다가 56.4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지선 나오면 한번 매수 한번 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래프를 또 가져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쵸? 조만간에 찍고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뭐 밴드 공방 뭐 참여하셔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런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도를 그려드렸죠. 똑같이 이 W자 그림으로 올라가면서 36.67%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목표치를 왔을 때는 제 밴드 공방의 절반만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밴드 공방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50% 매도하고 위에 있는 15만 원 갔을 때 전량 매도했어요. 이거를 참고하셔서 밴드 공방 참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W자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예상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죠. 52.3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ABL 바이오도 우리가 매수를 잡을 때 여기 있는 세력들이 어떤 패턴으로 올라갈 거를 미리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도 42% 넘게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고요. i3 시스템도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다. 여기에서 매수 잡아야 한다. 여기 역회된 숄더에서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 손절을 나오게 유도를 하고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릴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40% 넘는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린 겁니다. 자, 윗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자, 또 이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추세지선 어떤 라인들을 찍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똑같이 저거 설정하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어요.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5틱을 안 찍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삼 토요일날 방송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왔을 때는 우리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들. 그쵸?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윗저항선을 다시 찍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보시면 돈이 보입니다. 자,
이 블라인드 종목을 우리가 왜 봐야 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윗저항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밴드 공방 벌써 올려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죠. 자,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여러분들 QR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요번 주에 자리에 오면 매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그 공략주입니다. 이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때 요거 매수 한번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선이 다 와가고 있어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고점이 거진 11만 원 쪽에서 지금 현재 5만 천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언제 올라가느냐?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쫙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지만 밑에 있는 지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큰 지선. 오늘 거기가 매수가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1차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단기 라인들을 살펴봐도 그 라인 저항선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 지선 삼고 다시 찍으면서 지선 삼고 올라갔다가, 그쵸?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가 1차 목표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매수를 잡게 된다면 위에 올라갈 때 좀 수익을 좀 견디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예상도를 한번 그려보면 요 빨간색 추세선 바로 밑에도 지선이 하나 큰 게 지나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여기 우하향 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점점 더 낮아지면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 우리는 매수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W자 반등으로 올라갔을 때 1차 저항선은 대략 여기 있는 이제 수치도 보여드릴 건데 요 1차 저항에서는 우리가 절반을 매도를 해야 돼요. 여기죠. 절반을 매도를 하고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나머지 물량을 홀딩해서 직전 고점 10만 원대까지 한번 가지고 가는 전술입니다. 자, 매수가 한번 볼까요? 자, 고점은 10만 9,800원을 찍고 나서 매수가 41,600원이요. 매력적인 가격이고 매력적인 지선이 오고 있습니다. 1차 목표치 83,4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50%만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손절 37,800원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쭉 치고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뭐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야,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여기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도 있네? 요 라인들 돌파가 나오면 위로 슈팅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밑에 있는 지선은 41,600원입니다. 요거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블라인드 종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눌림목자리 지지선에선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밑으로 내려와서 한 번 더 찍는다면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지속해서 일어나요. 그럼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한 번 더 찍고 나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는 잡으셔야 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9만 원 쪽에 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 10만 원 쪽에 있는 저항선 요거 보러 가니까 여기에서는 절반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있는 저항선 찍으라 할 때 우리는 또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어디에 올려놨다 그랬어요?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다 그랬죠.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핸드폰 옆에 있으시죠?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밑에 QR코드 네모난 거 있잖아요.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떠요. 이거 클릭만 하면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알 수 있는데 들어오셔야죠. 제가 2차전지도 에코프로 BM,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 지선 저항선 라인들을 다 보여드리고 링크 타고 들어올 수 있게 제가 공개방송 링크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딱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